푸른 뱀의 해 을사년, 어딘가 스산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을사의 또 다른 정의는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7년 미국인 선교사 제임스 케일은 한영자전에서 을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0갑자의 42번째 해, 기근이 난 해, 지금은 가난과 고통 등을 뜻하는 표현. 1545년 을사사화, 1605년 안동대홍수, 1785년 대기근까지 을사년마다 불행이 반복되어 을사년스럽다 라는 말은 가난과 불행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현재까지 이어져 을시년스럽다 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을사년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1545년 조정 관료들이 대거 수청된 을사사가 가장 기억에 떠오릅니다. 저는 을사년 하면 을사의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사건 이름에 을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난 것 같습니다. 조선 정치계의 큰 변동으로 이제 분당 정치를 넘어가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애병들이 늘 인상 깊습니다. 1905년 을사년 때는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권 박탈, 그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을사년은 어떤 해인가요? 아무래도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있는 만큼 좀 불길한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미스러웠던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늑약이라는 슬픔과 광복 80주년이라는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의 을사년, 을사년의 사람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낸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1965년 6월 22일에 정식 조인된 한일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하는 4개 협정을 말합니다. 극심한 이념적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던 냉전시대의 미국에게 공산권의 남하를 막는 전초기지인 대한민국과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일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950년대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한일회담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경제 개발에 운명을 건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무효라는 문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문구를 병합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가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효의 시점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이후로 해석하여 식민 지배 시점에서 합법성을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갈등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일회담 중 작성한 메모에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자금 내용과 유사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이 메모의 내용을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 및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합니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름에서조차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였고 일본은 대한민국에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원조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이 약 3년간 식민 지배했던 필리핀에 8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한 것을 고려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식민 지배 기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식민 지배와 전쟁 속 폭력의 책임을 강력히 문제 삼지 않았기에 과거사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권 일괄 타결의 형태로 식민 지배 배상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피해자는 법적 해결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쟁점들로 한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하였고 시위의 배후에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하며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하던 정부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4.19 혁명의 완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되려 그 태도가 스스로 4.19 혁명의 정치적 반동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위해 흘린 수많은 피와 눈물은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충분한 위로를 전해받지 못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구구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부터 일본은 조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약들을 연이어 체결하며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넓혀갔습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조선의 군사적, 외교적 간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이 조선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개통되어 일본의 군사 보급로로 이용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내정 개선을 구실로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슨을,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를 직접 임명하였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07년 국가 부채가 1,300만 원에 달하였고 이는 현재 가치로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점차 종속되고 있었습니다.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츠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밀약을 맺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름 뒤 영국 역시 일본과 2차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승인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종식된 후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맺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대한제국에 대한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일본에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05년 11월 7일 이토 히로부미는 협약을 인허하지 않겠다는 고종을 무시한 채 각 대신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였고 결국 을사오적의 찬성으로 황제의 의사가 묵살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완전한 무력에 의한 강제와 협박 속에서 체결된 을사늑약은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06년 2월 을사조약의 결과로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통감부는 외교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결국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앗아가게 된 조약, 아니 폭력이었습니다. (1845년) 조선은 조금씩 균열이 일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라는 그늘 아래 백성들의 삶도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삼정은 조선 후기 세금의 역할을 하였고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족들이 과세 부담을 피하자 농민계층에게 세금이 편중되어 점차 백성들의 삶을 조여갔습니다. 전정의 문란은 법으로 정한 조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백성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전정의 문란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에도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도 세를 물리는 백지 징세가 행해졌습니다. 본래의 전정제도의 경우 농토 1결당 20말과 돈 5전 정도를 수취해야 했지만 여러 명목들에 따라 농민들은 돈 서너냥 이상과 30에서 40말을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양반과 아전, 관노는 병역이 면제되었지만 무력한 농민들은 관리들이 저지르는 황구첨정 또는 백골징포 등 온갖 협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군역은 정군 근무가 힘든 고역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역을 지게 하는 등 부정한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과 군포 속에서 부유층들은 비교적 가벼운 역을 지게 되면서 가난한 농민들만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곡제도는 본래 빈민구제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폐단 속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양을 강제로 빌려주거나 온전한 쌀이 아닌 겨를 섞어 양을 늘려 빌려주는 등 점점 고리대로 변해갔습니다. 삼정의 문란 중 환정의 폐단이 가장 심했으며 농민들의 삶을 더욱 아래로 끌어내리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불릴 만큼 왕으로서 권위가 낮았습니다. 강력한 세도 정치 아래서 매관매직은 공공연해졌고 지방 토호들의 횡포도 거세졌습니다. 언관들은 무기력해져 형식적인 말로 사태를 모면하고 모든 책임들을 국왕에게 전가했습니다. 국왕의 통제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생고만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1845년 을사년의 조선은 세도 정치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희미하게 남아 작은 불빛은 존재했습니다. (1862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조선 곳곳에서 밀란이 파도가 일듯 연쇄적으로 발발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었습니다. 이어 전라도 익산 밀란, 계령 밀란과 한평 밀란이 발생하며 밀란은 더욱 확산되어 충청도에도 전해졌고 공주, 은진, 부안, 순천 등 각 지역에서 백성들의 원통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곳곳에 밀란이 이어졌고 1863년 1월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것과 탐관오리 처벌, 부당한 조세와 자벽의 철폐를 요구하며 임술농민 봉기를 일으켰고 몰랑양반과 향반, 아전도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임술농민 봉기는 주로 고을 단위에서 조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청원과 시위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농민들이 주도하였고 그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당시 수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스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술농민봉기는 정치적 주체로서 농민들이 스스로를 단련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자구적 성격을 지닌 이 항쟁의 과정은 임술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술농민봉기로 치달은 농민들의 요구는 이후 철종의 삼정 이정 절목과 흥선대원군의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 등
대의 개혁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1845년 일사년의 사람들은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쟁취하려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일본의 압박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고종 황제와 국민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조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사늑약이 체결된 지 불과 열흘 만인 11월 26일 비밀리에 황실고문 헐버트에게 전문을 보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선포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세계 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1906년 1월 13일 런던 타임즈에서 일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과정을 보도하였으며 2월에는 프랑스의 국제공법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의 일간지 트리뷴에서는 고종의 밀서를 사진으로 제시했고 국내에서도 대한매일신보가 고종의 밀서를 전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계 이승이, 심산 김창숙 등 유생들이 뜻을 모아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초록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유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적 결의와 움직임은 후에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민족이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고자 일어난 범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민들은 담배와 술을 끊고 반지와 비녀를 내어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 함께 책임지고 지키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후 경향신문에도 국채보상운동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 통감부의 방해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은 민족의 단결과 자발적 참여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많은 지식인들은 무력 대신 교육과 계몽을 통한 변화에 주목했고 이들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여 단순히 민족해방을 넘어 인간의 권리와 평등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민회,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등은 국민의 의식 향상을 통해 독립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결국 애국계몽운동은 무력의 시대에서 사상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평화롭고 존엄한 인간사회를 꿈꾼 이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1905년 이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굳건해진 의지와 자발적 참여, 교육과 계몽을 통한 민족적 결집은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64년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국민들은 일어섰습니다. 1964년부터 1965년까지 야당, 대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윤부선을 위원장으로 하여 결성된 범국민투의는 1964년 3월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의 주요 도시에서 계속해서 성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3월 21일에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필리핀만 하더라도 8억 불을 받았는데 36년간 지배받은 한국이 더구나 숱한 의병과 독립열사들의 피해 대가가 고작 3억 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5월 20일에 대학생들은 대학교 축제를 활용하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정희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아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주는 구속을 덜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고 시위대 영장 발부와 관련해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시위는 집단 단식 농성 등 극으로 치달았고 박정희 정부에게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차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박정희 하해를 외치고 있는 시위대는 5.16 군사정변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항쟁이 되었고 1965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위는 한일협정 체결을 지연시키는 정도에서 그쳤고 후에는 학원과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해졌지만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그 민주적 요구를 복원하려 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수십 년간 낙인 찍힌 채 풀리지 않던 오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2000년대에 진상규명이 시작되었고 2005년 12월 관련자들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해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2007년 법원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언젠간 반드시 정의를 회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역사의 길을 멈출 수 없었기에 민중들은 어김없이 역사의 현장에 나섰습니다. 을사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을사년에 평화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쩌면 현재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곧 다가올 순간이자 곧바로 지나가 버릴 찰나의 틈.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 속에 머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지나가야 비로소 실체를 얻고 다가와야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스쳐가는 순간이라면 을사년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를 온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오늘이 과거보다 낫다, 과거가 오늘보다 어두웠다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다집니다. 을사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을사년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당신에게 2025년은 어떤 을사년이었나요?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일산 저는 을사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잠시만요. 일사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죄송합니다. 모아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일본의 방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초록을 거부함으로써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올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서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 땡, 아니 딩동댕. 미국 사람 제일 많고 일본 사람은 잘 안 와요. 나 이게 내가 기억해. 이거 거짓말이야 하는데 왜 사람을 못 믿게 하냐고